네, 오늘은 전산 복무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안까지 했죠. 여기까지는 이제 한 파트로 보시고, 이 이후부터는 이제 전산에 대해서 복무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무 분야, 자원관리, 전직, 파견, 수신, 수학, 그 다음에 신상변동 통보 해서 복분자, 전파, 수신 자료를 좀 보면요. 복분자 좋아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상법으로 전체를 좀 그리시고, 그리고 이제 신상 변동 통보가 나오면은 신상 변동 통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신상 변동 통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주요 우리가 뭐 목적이라기보다는 또 출제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신상 변동 통보하고 나서 그 이후 이제 편입 취소하고 의무 부과를 부과하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입 취소가 되면 이제 유보 신청을 하겠죠. 유보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연장될 사람은 연장되고 처리하고, 이 사람들 계산하고 만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복분자 전파 수신까지 쭉 그리실 줄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39조에서 전산제 복무를 보면은 복무 기간은 전문연구원 3년, 산업기능요원 2년 10개월이죠. 근데 여기 이제 단서에 사회복무요원 대상은 2년 2개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편입된 사람은 남은 기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용을 결국 보면은 전문은 현대와 사대만 될 수 있고 산업은 현대, 사대, 사복까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서로 기간이 틀리다. 이게 출제가 되면요. 사복 중 전문에 편입된 사람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적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기간으로 하는 그 계산을 사복에서 12개월 복무 중 산업기능용으로 편입된 사람은 14개월로 한다. 그러면 이걸 또 뭐 계산법으로 계산하시면은 너무 순진한 거죠. 어차피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나 사대로서 또는 사복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복무 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남은 기간 빼주면 되죠. 꼭 우리 그 현역에서 상근으로 전환되면은 그거 계산법에서 계산하면 참 바보죠.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남은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질문하는 게 왜 산업기능요원에서 현대는 2년 10개월이고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입니까? 이렇게 의문점이 들 수가 있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현대로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게 기술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 기술직들이고, 사회복무원으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장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간이 좀 틀리다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제시된 이 문장과 이 문장으로 이거 출제가 되는데, 이걸 여기서 당하시면 안 돼요. 자, 2학년 군사교육 수집 하면 이제 뭐 너무 뻔하죠. 보담법수 빼고 다 산입한다로 간다. 자,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하기가 골치 아픈 분야예요. 이 사망이 나중에 이제 신상변동 통보로 가고요. 신상변동 통보에서 또 이게 편입 취소로 가고, 이게 세 가지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망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암기를 해야 될 건 정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벌칙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일단 이 전사는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라는 거죠. 이게 당지당분입니다. 당지당분. 이거 안에서 다시 재복무한 가수 한 명 있죠. 이게 전산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병역 회피 수단으로 잘 이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혜택을 줘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도 사실 논란이 좀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단서 규정에 보면 1, 2호에 해당되면은 옮겨 복무해야 하고 3호에 해당되면은 관할지병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해석이 잘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전직 규정하고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1, 2호의 내용이 뭐죠? 지금 폐업 취소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취득한 경우 이게 나중에 가면은 전직 규정으로 연결이 돼 가지고요. 1, 2호는 나중에 전직하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폐업 그다음에 뭐 선정 취소, 박사 취득 이게 돼 있지만 이제 시행령으로 같이 연결이 되면은 육규정, 폐취, 박취, 사후취 해가지고 이 네 가지로 연결이 돼요. 이건 사후관리업체가 취소됐다는 얘기고 이제 박사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이건 폐업이나 취소됐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법에서 제시된 거는 1, 2호만 있지만은 이게 시행령과 연계돼서 나중에 전직하라 이 규정으로 가고 이게 나중에 육규정, 폐치, 박치, 사후치를 여러분들이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질문 나오는 것 중에서 아니 박사 취득했는데 왜 전직을 하라라고 그렇게 강제 규정으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전문용원 연구요원 제도 운영 자체가 박사를 수료하고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어저께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수료와 취득이 틀리다고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박사를 이미 취득을 해버리면은 자기 목적 달성은 다 됐고 남은 기간은 뭐 하겠어요? 이럴 확률이 많죠. 놀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됐으면 해당 분야에 가서 나머지 기간 일을 하라라는 의미에서 전직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나중에 단서에 가서 보면은 박사 취득을 해도 전직을 안 해도 되는 분야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행령하고 같이. 이게 자연계대학원 쪽으로 연결이 되거나 병장이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여기는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이 한광대울은 이쪽에 있는 뭐 광주, 뭐 울산, 뭐 이런데 자연계대학원을 내가 얘기해서 그냥 한광대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연계대학원과 병장이 고시하는 대기업 연구기관은 전직하라 이 규정에 박취가 돼도 전직을 안 해도 된다는 이 단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법에서 대한 내용만 외우고 또 시행령 가서 또 시행령 따로 외우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무슨 말인지 헷갈려가지고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싹 정리를 해드렸을 때 같이 좀 보시고요. 이제 3호에서 말하는 게 보면 부득이 한 경우, 자, 이 부득이 한 경우는 나중에 시행령으로 연결이 되면 전직 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에서 얘기한 1호, 2호는 나중에 전직하라로 연결이 된다. 3호는 부득이 당지당분해서 나중에 전직이 있다. 그리고 전직이 있다는 나중에 또 양이 많아져요.
전직 규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이게 뭐 당장 출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거를 짜 맞춰서 나중에 서로 비교하면서 또 맞춰서 따라가면서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이 복무 분야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신상변동 통보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편입 취소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클리어하면은 나머지 부분도 전산에서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어제서부터 쭉 얘기해서 보면 36조 1항, 2항, 3항에서 지정업체 선정, 그 지정업체 선정, 그 다음에 승계, 폐업, 대량 사유 외워야 되고요. 나머지 대상들 기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 사람 편입 쪽이만 필요인원 통보해 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6월 7월 정통 그리고 이 사람 편입되는 절차 결치로 관지 결국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이제 여기 복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제시되는 이 당지당분에서 옮겨 복무해야 하고 승인받아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 나중에 전직 규정하고 연결이 되고 또 신상변동 통보하고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편입 취소로 연결이 된다. 이 라인 가닥을 여러분들이 잡으면은 결국 출제는 그곳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사항 보겠습니다. 서약서 제출 다 해야 되고요. 서약서를 만약 제출한다면 누구에게? 지병자에게. 그리고 전직 서약 복무필 대령 이것도 서약만 보고 또 여러분 그냥 서약 내용 서류니까 국방부령인데 대령 X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은 복분자에서 이제 분야입니다. 분야. 자, 1항이 이제 복무 분야 중 당지당분 해야 될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물론 1호 전문연구요원은 병장이 인정하는 분야. 뭘 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병장이 정하는 거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분야는 조교 겸직이 있다요. 겸직은 지금 복무를 하면서 모두 금하고 있죠. 유일한 이게 겸직 규정이고 또 유의한 영리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교는 유일한 겸직 규정인데 물론 여러분들 이제 사복이나 예체 여기도 겸직은 안 되도록 돼 있지만은 복귀장 승인시는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이걸 뭐 출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얼마든지 응용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사복 예체들을 지금 무슨 홍보대사니 뭐니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영리는 예체는 허용이 된다. 그리고 승선 산입 기간이 아닌 기간에는 영리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일한 겸직 규정과 유의한 영리 규정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2호부터 4호까지는 공해광 건수해에서 현대는 자기 기술 자격 분야, 사복은 사대나 사복은 현장 분야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건설업도 마찬가지. 현대는 자격 분야, 나머지는 현장 분야. 수산업도
기술 자격 현대는 자격 분야, 나머지는 승선 현장 분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틀을 잡아 놓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항 가호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왜 생산 제조 분야에 복무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승인하느냐. 복기장이 승인하느냐, 지병장이 승인하느냐.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다음에 이제 4, 5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단서 규정이에요. 이 경우 하선한 경우 3개월. 기본적으로 기술 이런 분야는 지원법이다. 그 다음에 인사와 관련된 것은 선언법이다. 이건 최초에 말씀을 드렸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3개월과 1개월, 3개월 이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헷갈리냐면은 자, 승선하고 산업, 국외왕선 이 사람들이 나중에 3등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날짜를 기산한 그 기간이 제시를 해드렸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기능요원에서 이 313과 나중에 3땡 잡은 사람들의 616이 이게 이제 초보에서 이제 고급으로 넘어갈 때 계속 헷갈리는 분이에요. 어디서 313을 보긴 했는데, 어디서 616을 보긴 했는데, 자, 이 부분이 헷갈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땡 잡은 사람들이 어디냐면은 65조 7항 가면은 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년 이상 연기된 사람은 이게 사회복무원 마친 것으로 보니까 배 3년 타고 군생활 끝났으니까 돈 받고 다 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3땡 잡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시행령 대령으로 정하는 그 시행령으로 가면은 대령으로 정하는 날이라는 것은 처분된 이후 최초 승선 출국일, 즉 대우 승출부터 6개월씩 이렇게 따져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3개월만 하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3개월만 하선할 수 있다. 산업기능요원들은. 그 반면에 3땡 잡은 사람들은 땡 잡은 것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재승선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간 산입은 안 해주지만, 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산업기능요원들이 좀 가혹하다라는 거예요. 가혹하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은 가혹하산 313에 잡고요. 대우승출이 616이다 해야 313과 616이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자, 이 항은 전산도 불이익을 만약에 당하게 되면은 관지한테 신고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업체가 지정업체에서 또 바꿀 수도 있고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경우냐? 3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부도 3체부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3체부 3관지 여기는 숫자가 가끔 출제가 돼요. 자, 사망은 사복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왔을 때 산출 기간인데 이거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사복 26개월에서 복무하다 온 기간 빼주면 되죠. 자, 사항은 서약서 제출인데 서약서 제출은 모두 지병장이다. 그다음 5항도 마찬가지죠. 승선에서도 말씀드렸죠. 제도와 관련된 교육하면 모두 지병장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잡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전문연구원 자원관리, 승선 자원관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는 병기표냐 복기표냐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시고요. 복무관리는 누가 한다? 복기장이 한다. 그리고
지정업체장이나 이 복기장들은 복기표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병기표, 복기표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사항도 지난번에 승선 때 했죠. 밑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그 병역법에서 분오가 4개가 있다. 자, 분오에서 승선관련 분오, 전산관련 분오, 전산실태 분오. 이건 지병장이 병장에게,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지병장에게 하는 게 있는데 월일상 점검하고 농업실태 분호. 이게 지금 이거예요. 바로 매월 일상 점검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나머지는 다 했어요. 했는데 이거 전산실태 분호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어쨌든 분호가 4개다라는 걸 잡아주시는데, 이 월일상 점검하고 농업실태 분호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 암기를 안 해요. 이런 것까지 암기하려면은 사실 이게 우리가 병역법 암기,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렇게 기출로 돼 있다 이겁니다. 기출로. 여러분들 이거 보고 안 해올 자신이 있겠어요?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그런데 사실 이게 여기서 있는 내용을 끌고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 근데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지선다형. 해당 인원의 복무 점검 실태를 점검 결과를 해서 분호해라. 그런데 점검을 분기 단위로 점검하라. 벌써 이게 월일상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오답이 나왔죠. 그리고 뭐를 점검하라 해가지고 이 내용들이 이렇게 이 2개가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굳이 막 강조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털어낼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출제가 됐구나. 그리고 또 이게 출제가 안 되던 이런 박스에서 갑자기 출제될 때는요, 오답 주는 애가 거의 없어요. 오답을 준다면은 병장, 지병장 아니면 숫자,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그 외에 출제가 안 되던 부분이 출제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출제가 돼도 맞게 출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혼란 전술일 뿐이지 거기서 뭐 정답을 찾거나 오답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출제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구분을 하고 싶다면은 후계 농어는 개인 사업체죠. 농사는 이건 회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머지 병역 지정업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농사에는 들어가고, 농어는 그 3억 원 지원받아서 농사 짓는 사람인데 무슨 지정업체 무슨 뭐 명칭 변경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출제됐던 그 정도를 보시고 중요한 것은 매월 일상 분오다, 이거를 잡으시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전직 규정으로 갑니다. 전직 규정. 자, 전직 규정은 아까 전직하라와 전직 있다를 그것이 이제 구분을 좀 하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전직하라, 육규정, 폐취, 박취, 아까 박사 취득 있었죠. 폐업 취소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사후취.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건 잡으세요. 전직하라, 육규정, 폐취, 사후취. 근데 여기에 박취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박취.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암기를 해주시고요. 이 항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박사 취득을 해도 안 가도 되는 게 아까 한광대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자연계라는 거예요. 자연계. 이거를 좀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대기업인데 병장이 정하는 대기업이다. 이건 아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사망이 이제 옮겨서 복무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옮겨서 복무할 수 있는 게 보면은 이 기간이 됐을 때 옮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 중 옮기는 경우도 된다.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된다. 그 다음에 만료되거나 재승선되기 어려운 경우 된다. 3개월 체불, 임금 체불 된다. 그 다음에 위법 된다. 그 다음에 중소외 기업에서 중소기업 우선 정책에 의해서 가면 된다.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당지당분을 한 경우, 그 신고한 경우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근로감독관이 나와요. 근국은. 그 다음에 여기는 업무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산업재해를 발생한 경우, 그리고 여긴 또 산업보건법이 나와요. 아까 근로기준법이 나왔죠. 여긴 고용노동부 장관 한 명 나와요. 여기는 근로감독관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는 근고군, 여기는 산고, 병장. 그래서 이거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공부 관점을 제가 여기서를 이 부분인 공부 관점을 제시를 해드리면은, 자, 전직 있다 규정 모두 암기를 해주세요. 기박부, 만재, 삼위중, 신고, 근고군, 입은 경우, 발생한 경우, 산고, 병장. 이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고, 특히 기간, 사유, 숫자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반드시 관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동일 법이 내에서 옮기는 경우에는 승인을 안 받고 신상 변동 통보로 가름한다고 사항에서 있는데, 이때에 하나에 들어가는 게 옴산파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전직 규정이 당지당분 규정이 전직 규정하고 연결이 되고, 전직 규정이 신상 변동 통보로 연결이 되고요. 신상 변동 통보가 나중에 편입 취소로 연결이 되고, 그 라인만 여러분들이 잘 잡아도 이 이후 공부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제에는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에서는 산업기능요원만 통틀어 2회로 한정하는 게, 산업기능요원은 이 사람들 2년 10개월 근무하는데 6개월마다 옮기면은 몇 번은 이거 옮길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2회로 한정하는데 왜 산업기능요원만 2회로 한정하냐? 전문연구위원들은 한정을 안 하고, 이건 한정할 수가 없죠. 1년 6개월 근무하고 또 1년 6개월 근무하면은 한 번만 옮겨도 3년 다 차버리죠.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8호에서 이 가로 부분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신고한 경우 하는데 전직은 신고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생략을 주고 오케이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시험 볼 때 제 논리가 먹혔죠. 여러분들 이 박스에서 안 나오던 부분들이 갑자기 나올 때는 숫자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바꾸지 않는 이상 문장에서 바꿔가지고 오답 주는 경우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정답 처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는 여러분들 좀 미리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게
그때 복귀가 대부분이 여기서 이게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생략됐다라고 학생들이 복귀를 했어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잘못 복귀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가 생략된 부분이에요. 이건 출제관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통과를 해서 말씀드리죠. 병역법에서 가로를 생략하고 OK를 주는 데가 두 군데 있다. 그게 뭐냐면 용어의 정의에서 소집, 병지, 성 할 때 여성을 말한다. 이 부분 생략 주고 정답으로 준다. 다섯 번째 관점은 그래서 여기 전직 관점의 공부 관점이 5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 안에 보면 제외가 2개 있고 포함이 하나 있어요. 제외나 가로는 저 포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주 바꾸기 때문에 이런 거 기억을 좀 하시는데 이걸 위치를 다 일일이 기억하시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 제외 있죠. 여기 제외 있죠. 이게 다 보면 전문연구요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문연구요원 관련되면 제외. 그리고 여기서 인사 담당이니까 이건 당연히 포함. 그래서 이런 것도 구분하세요. 그래서 5가지 관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항에서 구항인데 이 사항에서 구항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그래서 여기를 공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황에서 10항 여기 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근데 여기도 보는 관점은 몇 가지로 압축을 해가지고 좀 보십시오. 자, 여기서도 5가지 관점으로 압축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하시면서 이 5가지 관점에서 요 내용만 위주로 보세요. 첫째, 관지 승인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법으로 옮기는 경우 여기에서 보면은 관할지명장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게 바로 동일법. 이게 나중에 신통으로 가면은 옴산파로 연결이 된다. 옴산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직 기간이 3내 3년이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전직을 할 수가 있는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3내 3년으로 잡아주시고 이 3개월 연장된 기간은 나중에 복무기간이 미산정되는데 14일 이내에 옮겨야 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기박 중이다. 즉 여기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박사과장, 그리고 중소의 중소, 이 사람들은 14일이다. 이 관점에서 보시고요. 자, 2가지 관점 말씀드렸죠. 관지 승인이 필요 없는 거, 신상변동 통보로 가름하는 거, 이게 동일법이다. 그 다음에 전직 기간은 3내 3년인데 14일 이내가 3명이 있다. 이게 기박 중이다. 기박 중. 그리고 이 3개월은 연장해주는 대신에 복무기간에 안 들어간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귀표가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또 출원인과 지병장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출원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이 신고하거나 싸우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정하는 거 병장. 이 관점에서 봐두세요. 갑자기 출제되면은 제가 봤던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오답 나왔나 보고 넘기세요. 그러시면 이런 데서도 갑자기 출제가 돼도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교육훈련 보면은 교육훈련은요 그동안 계속 1항만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느닷없이 2항을 출제를 했는데 역시 이 안에 있는 내용 암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출제는 했는데 다 맞게 출제했어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죠. 안 나오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은 통상 다 맞게 출제된다. 출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암기가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게 아니라 당황해라 해가지고. 근데 만약 바꾸게 되면 이런 거 병정 바꾼다. 숫자 바꾼다. 여기 뭐 숫자나 이런 게 없으니까 병정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항도 출제된 예는 있다. 자, 1항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육교 2파 1산을 기억하세요. 즉 교육훈련은 6개월, 파견은 2년, 파견은 1년.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파견 2년은 누구라고 대상이 없는데 밑에 1년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보니까 결국 2년이라는 건 전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6교 2파 1산 해가지고 6교 2파 1산을 잡아주셔서 기간을 잡아주시는데요.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모두 국내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 신상변동통보하고 이제 계속 다 이게 다 이제 몰려가요. 나중에 신상변동통보에서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미만일 때는 신상변동통보로 가름한다. 즉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보시고요. 이 항은 딴 거 보지 뭐 여유가 되시면은 이 제가 제시해 놓은 코드를 잡아 주시고 이거 잡아도 잘 안 잡혀요. 이거 잘 안 잡히고 이 병장 이거 꼭 봐두시고요. 자, 이 부분 6교 2파 1산이죠. 여기서 2항에서 1호에 이 내용이 좀 추가됐는데 그 내용 정도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항은 뭐 별거 없고요. 4항은 이 사람 전산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경우는 1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1년을. 그런데 그 중에서 3개월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 3을 잘 기억하세요. 1년 동안 나갈 수 있는데 3개월만 인정해 준다. 그럼 안 나가겠죠? 진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안 나가겠죠? 그 외에는. 그런데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공동연구기술, 이 병장이 인정하는 것은 모두 인정해 준다. 이 부분이 비리가 많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1, 3, 1년을 나갈 수 있다. 이 중에 3개월만 인정해 준다. 1, 3. 그 다음에 전공기, 전문연구요원만 공동연구, 기술연구, 전공기 그리고 병장이 정하는 거 모두 인정한다 해서 이것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중에 복무기간 계산할 때 이거 인정된다는 거 하나 하고 산업기능요원이 직장 무슨 저기 막 스트라이크 이런 것 때문에 멈추더라도 기본적인 건 돌아가야죠. 예를 들어 포항제철 파업해서 고로가 멈춰버리면은 그건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고로는 안 멈춰요. 그럴 때 산업기능요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투입된 기간을 인정해준다. 그래서 그건 복무계산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학은 학점 취득하는 거 외에는 돼요, 다 나머지는. 그런데 학점 취득하는 행위는 안 되는데 봐주는 게 뭐냐? 야통 봐준다는 거예요. 야통. 사회복무원은 같은 말인데 방원이라고 그러죠. 방원이 뭡니까? 방송통신이나 원격수업 이 말이나 야통이나 뭐 같은 그건데 어쨌든 표현이 틀리다. 여러분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는 방언으로 나오고 어디서는 야통으로 나오고 이런 거 신경 쓰다 여러분들이 틀려버리고 그래요.
방음은 비읍이니까 먼저 나왔다. 그 다음에 야통은 이응이니까 나중에 나왔다. 기억해서 위치로 이런 거 한 통에 잡아버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통은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수학. 그리고 전문 연구 요원만 국내 교육기관에서 박사 수학은 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은 35세까지. 기간은 또 3년 6개월. 그래서 야통과 전국 박학 3호 36은 기억을 해 놓으세요. 반드시 전문 연구 요원만이에요. 자, 이 항은 이거를 수학하려는 경우 누구한테 신청하는 거냐? 당연히 지정업체장에게. 이제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신상변동 통보로 또 가요. 이게 지금 계속 다 신상 통보로 이게 모이고 있죠. 이거 위반해서 수학하면은 복무하는 걸로 안 본다. 이건 나중에 복무기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나머지 뭐 복무기간을 계산으로 가고 안 가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신상변동 통보로 살살 모여들고 있다는 것을 그걸 기억을 하세요. 자, 드디어 이제 신상변동 통보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산에서 신상변동 통보 잡으면은 사실 공부 반 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상변동 통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당지당분 규정에서부터 전직 규정하고 이게 다 지금 신상변동 통보로 이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상변동 통보는 자, 날짜는 무조건 14일 이내죠. 용어 분야는 뭐 거쳐서 뭐 이런 건 그냥 참고로 봐두시고 중요한 것은 뭐 인사 담당은 항시 포함해요. 뭐 이거는 인사 담당은 항시 포함이고 자 여기서 법에서 제시된 거 암기를 해주시고 령에서 제시된 거 한꺼번에 다 보겠습니다. 자 해고 퇴직 해태 그 다음에 당지 당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8일 동안 무단결근 하면은 이건 3징으로 가요. 그 다음에 취소 정지 후계 농업 상실 그래서 취정상 그리고 바로 7호로 먼저 가세요. 7호로 휴학 제적 취득 5에 관련된 거 박사에 관련된 거 그래서 해태 당지 당분 취정상 8일 박사 자 이것을 왜 표시를 이렇게 점선으로 해놨겠습니까? 편입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편입 취소 사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이 휴정 전, 업체가 휴정 폐패. 그 밖에 이제 대령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령으로 가면 여기서도 박스 안에 있는 걸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봐 주실 거는, 요 점선 안에 있는 거, 미취, 미달 취업, 부도, 그 다음에 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사후 관력지 취소해서 미취부 명소 사후치를 먼저 잡아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추천권자에게도 지정업체장이 통보를 해야 되고요. 또 나중에 지병장이 통보를 받았을 때 7일 이내 병장한테도 통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신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상 변동 통보로 가름하는 거. 자, 동일법에서 옮긴 경우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 파견. 그 다음에 지정업체 간 옮긴 경우. 그래서 지정업체 간 파견 여기죠. 여기 한 경우. 이게 옴산파예요. 옴산파. 이거는 원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상변동 통보로 가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박사를 취득하거나 박사를 수학하거나 그 다음에 무단 결근하거나 30일 초과하는 거나 사업 장소가 변경된 거는 그냥 단순 신상 변동 통보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최종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부 관점을 보셔야 돼요. 자, 신상 변동 통보 사유 다 암기하세요. 해태, 당지당분, 취정상 8일, 박사 이 관련된 것은 신상 변동 통보 사항인데 이 중에서 이거는 편입 취소 사유다. 그 다음에 본인이 휴정 전은 그냥 단순한 신상 변동 통보 사유다. 근데 휴정 폐패 미치부 명수 사후치 이거는 지정업체장이 추천권자에게도 통보를 해줘야 되고 지병장이 병장한테 7일 이내 통보를 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옴삼파는 원래 관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안 받고 신상변동 통보로 가름하는 사항이다. 나머지 박쥐박수 부삼사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유 암기를 해주시고 편입 취소 사유 관지가 7일 이내 병장 지정장이 추천권자에도 보내는 거 똑같죠. 휴정 폐패 미치부 명소 사후치 승소는 뭐였죠? 휴정 폐패 간명소 7병 이제 막 헷갈리시죠? 이런 게 잘 비교가 돼요. 그 다음에 관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신상 변동 통보로 가름하는 게 옴삼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 이내 국내 교육, 국내 파견은 신상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명부 정리로 가름한다.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부터 신상 변동 통보 이 한 장을 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 요 부분에서부터 요것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시고 찾으면 돼요.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가 돼요. 또 과거는 7병 즉 휴정폐품 미치부 명소 사후치 7병 이것을 관지가 7일의 병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신상 변동 통보 사항 중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해가지고 출제가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출제가 잘 돼요. 이게 근데 똑같아요. 휴정폐표 미치부 명소 사후치 그래가지고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지정업체장이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몇 개이고 다 하고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통보할 사항은 뭐냐 그러면 휴정폐패 미치부 명소 사후치에서 지병장 5개 지정 추천권자 2개 여기 만약에 지정업체장이 관할 지병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몇 개이고 그리고 지병장이 7일 이내 병장한테 통보할 사항은 몇 개이냐 그러면 똑같죠. 답은. 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지금 제시한 공부 관점과 코드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주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털어낼 줄 알면은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기도 좀 신상변동 통보 받았을 때 정리하는 것도 좀 웃기죠. 병기표에 정리할 줄 알았는데 명부에 정리한다. 이건 뭐라 그랬죠? 승선도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병기표나 복기표에 정리할 것 같은데 관할지병장이니까 병기표겠죠. 이걸 명부에 정리한다. 승선도 그렇다. 자 다음에 신상변동 통보 사항 중에서 이제 편입 취소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 편입 취소 사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편입 취소 사항은 크게 1항, 2항, 3항을 구분하시는데 편취하라. 그런데 노동위원회와 부득이 당지당부는 이거는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유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편취하라 노땅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 노동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유보로 연결이 되고 부득이 당지당부는 연장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편취하라 노땅 해서 내용을 1당 1항을 잡아주시고요. 2항은 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장하라 본투업 하십시오.
본인이 휴정, 본인이 8일 미만, 업체가 휴정폐폐. 그렇게 해서 연장하라. 물론 3호에 해당하는 건 5배 연장입니다. 8일 미만이에요. 8일 이상이면 3징으로 갑니다. 자, 아까 그리고 이것을 좀 제가 설명드릴까 하다가 나중에 벌칙에서 설명드릴까 하다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당지당분 아니하면은 취소 후 3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업체장은 202,000불로 가고요. 전문연구요원 관련된 대학 관련된 이런 부분은 2,000과태료로 가요. 그 차이점은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전문연구용 관련해가지고 신상정당 등보 제대로 안 하고 당지당분 안 시켜가지고 처벌을 받았는데 대학에 법대가 있죠. 그래가지고 법관들이 전부 동원돼가지고 대학 총장은 대학 이사장은 시정업체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업의 장이 아니다. 우리는 법인으로서 교육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과태료로 가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벌칙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편입 취소 사유 보겠습니다. 편입 취소. 자, 편입 취소는 편취하라 노땅인데 편입 취소 사유 다 암기를 이건 좀 해주세요. 자, 뭡니까? 자, 사촌 편전, 2호 부정 편전. 1호는 뭐 이미 같은 내용이니까 제외로 붙고요. 자, 3호는 3537. 4호는 아까 얘기한 해태, 당지당분, 취정상, 8일 박사 관련된 거. 5호는 군사교육 소집. 6호는 폐업이나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박사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버티는 경우. 그래서 폐취. 그 다음에 여가 귀국아 귀국명령 해가지고 이것은 편입 취소 사유는 암기를 해주십시오. 사촌 편전, 부정 편전, 3537. 그냥 암기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거 사촌 편전, 부정 편전만 잘 잡으면은, 자, 3호니까 3537. 옛날에 이게 좋았는데요. 이게 4개여가지고, 박사가 빠졌을 때는 4개여서, 4개 들어오니까 4호. 이거는 55조니까 5호.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가 쉬웠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다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에서 이렇게 취소되는 것 중에서 이게 한번 응용된 게 있어요. 응용된 거. 그것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요. 40조, 아니, 이거죠. 39조 1항에 따른 이 맞출 수 없는 경우. 이걸 가지고 응용을 들어왔는데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전산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편입 취소 및 의무 부과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 보니까 사촌 편전이 들어왔어요. 부정 편전 들어왔어요. 맞는 내용이죠. 자, 다항 일단 제껴놓고요. 라항 군사교육 소집 들어왔습니다. 마항 여가 기구가 들어왔어요. 근데 느닷없이 다항이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응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한의사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이걸 따지려면은
39조 1항에 따른, 그러니까 39조 1항에 따른 것은 35세까지 할 수 있는 3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37조 1항 3호에 따른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의치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연계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래서 이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하나를 가지고 따고 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이때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응용을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에 숫자가 3537은 좀 헷갈리긴 했겠지만은 이렇게 35세나 37세를 가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오답 안 줘요. 이거 주면은 38세라고 오답 주거나 40세로 오답 주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응용이 됐어도 이거는 조금 헷갈려도 맞는 것으로 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믿고 가신 분들은 맞게 처리를 하셔서 다 맞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응용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이 항은 연장하라 본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장하라. 근데 8일 미만인 경우 5배 연장. 이거는 뭐 그동안 연장 근무에 대해서 계속 봤기 때문에 되고요. 자, 이번에 보충족들 남은 기간 편입 취소됐을 때 남은 기간 계산하는 방법을 완전히 개념을 바꿨습니다. 보충력들 사회 부담법수 전산에서 기본 개념은 부정으로 들어온 거는 그 부정하는 기간은 애초부터 예술체육요원도 아니었고 전문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복무기관에서 아예 산정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에 예술체육용도 바뀌었지만은 전산에서 사망이 바뀌면서 요건 기본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냥 무조건 취소되면은 현사로 수집해야 한다. 그 남은 기간 6개월 미만은 사회복무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바뀐 겁니다. 자, 1항 2로가 뭡니까? 사촌편제이죠. 그 다음에 38조 2 지분모대사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편입하게 하는 경우와 전직하게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자, 부정으로 편입하게 되면은 군사교육 기간을 뺀 기간, 즉 지가 복무한 기간에서 군사교육은 어차피 받았으니까 그 기간만 인정을 해주겠다. 부정으로 들어온 사람은. 왜? 애초부터 너는 전문용 전사지 아니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유는 전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직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게 되면은 그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간 기간, 그 기간을 산정을 안 해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행령도 여기서 새로 이번에 추가됐지만은, 자, 여기서부터 전직을 얘기를 하죠. 전직. 그러니까 이루고 부정한 방법 38조의 2가 사촌편제 지부모대사죠. 그 경우에는 이 전직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정상적으로 복무한 기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그 나머지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한 기간은 아예 인정을 안 하겠다. 그런 개념이고요. 자, 3호부터 8호까지라면은 이거요. 3537, 그 다음에 당시당군, 그 다음에 군사교육 소집, 기타 이런 거를 위반해서 편입이 취소됐을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복무한 일수를 낮춰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충력에서
이번에 크게 바뀐 게 사회보장법수 전산이 있죠. 이 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전산이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것은 그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온 와서 근무하는 기간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런데 군사교육을 받았으면 그 기간을 인정해주겠다. 군사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인정 안 하겠다. 그래서 모든 걸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91조부터 이제 좀 쉽습니다. 자, 유보 규정인데, 여기서 볼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관점은 누구에게 이걸 제출하느냐, 이 유보 요청을. 이거는 지정업체장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니까 관할지병장한테 직접 한다. 그래서 30일 이내 삼관지 잡아주시고요. 유보도 관할지병장에게 제출하고 결정도 관할지병장이 한다. 취소도 관할지병장이 한다. 자, 그렇게 하면은 누구에게 신청하느냐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다 암기하실 능력이 되시면 하십시오. 자, 91조의 3으로 가면 이제 부득이 당지당분이라고 아까 보셨죠? 자,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다. 그리고 이 사람은 30일 이내 신고한 경우는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여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신여나 있다. 30일 이내 김여나 아닙니다. 신여나 있다. 이게 또 재량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92조로 가면은 여기서는 자, 병기표냐 복기표냐 그 부분을 쭉 보시고요. 계산법 보고 나머지 산복 육민은 누구든지 사로 관점에서 보시고 병기표 보고 복기표 관점에서 보십시오. 자, 의무복무 기사는 자,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한날 기산, 한날 이등병. 자,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에 대해서 이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암기를 해 주시는데 숫자 위주로 보세요. 이거는 숫자 위주로. 그래서 박수, 본인이 휴정, 업체가 휴정패 뭐 이런 건 사실 안 중요해요. 3초, 30초, 3초, 14초, 당당팔 해가지고 숫자 위주로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산입 안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산입해주는 경우가 두 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포항제철 같은 경우 산업장비 기능요원이 시설장비 운영을 위해서 실제 근무한 기간 이게 파업했을 때 통상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해외여행은 13 전공기병장이라고 그랬죠. 이 경우에는 산입해준다. 산입하러 벌써 두 번 여기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무단결근 기준 고시는 항시 병장. 자, 의무복무 만료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의무복무 만료 여기 표에 있는 거 그대로 좀 보시고요. 병역증 복귀표 이걸 보시고 2항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지병장한테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승전 전보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여기 도지사가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도지사 빠졌네 이렇게 가지고 오답으로 보는데 이건 누락이다. 그래서 정답으로 보시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조정. 자, 이거는 자, 사회복무요원 조정은 조단수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단축이 필요한 경우, 수급상 필요한 경우, 조단수다. 그래서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조정과 단축 이런 것은 확실히 구분해야 되겠죠. 이걸 연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대상이
사회 전산만 1년 범위 조정이 있다죠. 보호담보수는 없어요. 이게 만약에 보충력으로 들어와 버리면 정말 고수다가 돼버립니다. 보충력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보호담보수도 다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회 전산만 1년 범위 조정이 있다. 이렇게. 즉 이런 식으로 하세요. 여기 조단수 사회 전산만 1년 범위 조정이 있다. 그 대신 반드시 국심 대승 대통령 승인까지 받아야 한다. 국심 대승 잡아주시고요. 나머지는 대령 기준 예술 채용요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거 비교 한번 해주세요. 현역 특전사 증창설 충원곤란 6연 항파중 3연 정지하 6단 현역 복무 조정이죠. 특전사 충원곤란 6연 협의하고 장관하고 협의하고 국심대성 이거 누구죠? 전환이죠. 비교를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보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제가 이게 63회 7회 동안 안 나왔어요. 63회 출제될 때까지. 그 이후로도 또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63회 때 딸랑 한번 오랜만에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62회 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실태조사 이거는요 여러분들 조사를 누가 하고 정하는 걸 누가 하느냐 그 관점에서 보십시오. 만약 출제가 되면 그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63회 때 딱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 강의를 좀 정확히 들으신 분들은 조사 병장은 합동으로 실태조사 그러니까 보법수는 중앙장과 합동으로 그리고 나머지 정하는 거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서 대령 실태조사 있다. 조사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령 실태조사 있다. 이게 바로 그 대령 실태조사 있다. 원문이 법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둘 다 이게 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병장이 등장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복무 및 관리를 보고 오답으로 처리하신 분이 있어요. 자 여기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2항에서 지병장이나 관할 지병장인은 복무 관리 실태 또 병장은 합동으로 복무에 관한 실태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해가지고 여기다 오답을 부신 분이 있어요. 여기는 당연히 지금은 이제 조금 운영계획까지 들어와서 좀 복잡해졌는데 과거에는 대령 실태조사 있다. 조사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 지금도 변동 없습니다. 그 관점으로 보세요. 그런데 중앙장들은 합동으로가 들어간다. 이 관점에서 내용을 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앙장은 대령 운영계획을 수립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고수가 돼도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법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시행령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도 상당히 그 당시 그분이 고수급이었는데 연상법은 하나도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은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건지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건지 구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실수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법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앙장은 대령 운영계획 수립하라. 자, 2항에서 얘기하는 건 지병장은 사회 전산만 대령 실태조사 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병장은 중앙장과 합동으로가 꼭 들어간다. 그리고 실태조사 있다. 이렇게 잡으세요. 여기서 중앙장이 나오는 것은 여기가 보법수 근무하는 데가 다 장관급이죠. 나머지 뭐 이런 데도 장관급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도 여기는 좀 직책들이 좀 낮은 사람들이고 여기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위치들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것도 법무부 소속이고 그러니까 합동으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지병장이 하면 그냥 사회전산만 실태조사 있다. 대령 실태조사 있다. 병장이 하면 합동으로 대령 실태조사 있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나중에 또 출제가 돼도 똑같은 관점에서 나옵니다. 자, 이거는 승선하고도 좀 한번 비교를 하셔야죠. 승선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양장관은 대령 매년 5년 계획 수립하라. 똑같죠? 이거 중앙장으로 바꾸는 것 뿐이죠. 지병장은 대령 실태조사 하라라고 돼 있죠, 승선은. 근데 여기서는 실태조사 있다로 돼 있다는 게 차이점. 그리고 이후 대령 이후에 조사는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이다. 이 관점에서 뭐라고 그랬죠? 시기는 뭐 당연히 뭐 보시고요. 승선은 해외에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다. 병장이 부실 인권 침해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아재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과 이 부분을 좀 구분 좀 해주시고요. 자, 시행령 93조로 가면은 자, 여기서는 실태조사의 포함사항인데 이런 건 뭐 출제 되겠어요? 그렇다고 또 안 된다고 100%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명산지제 잡아주세요. 승선은 산지제였죠. 산지제. 명부가 빠진다. 그래서 명산지제, 승선은 산지제. 즉 명부, 산정기준, 지침, 제도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고요. 2항은 추진실적평가, 그 다음에 필요인원 반영, 이런 것들은 추진실적평가 이것은 중앙장, 그 다음에 통보하고 필요인원 반영, 이건 중앙장이다. 이거는 승선하고 동일하죠. 자, 3항은 이제 조사는 누가 하냐? 지병장이 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실해서 실태 해당 서류 실실해서 뭐 조사 기간은 승선하고 동일하고요. 여기서 하나 이제 조금 기억해 둬야 될 것은 파견은 전문만. 자, 4항에서 평가 지병장입니다. 5항에서 정하는 게 이제 병장입니다. 이제 정하는 게 병장. 그러니까 대령 실태조사 있다. 조사 지병장 정하는 거 병장 할 때가 바로 이런 기준 정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준. 그것만 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6항 협조에 대한 건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취소 지병장. 자, 정하는 거, 기준 정하는 거 외엔 다 지병장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얘기하는 건 대령 실태조사이다. 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병장은 중앙장과 합동으로 해당 업무에 복무했는지, 외 업무 수행했는지 정도, 대체 복무는 안 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정도. 그래서 이게 사실 여기 합동으로가 제일 중요해요. 합동으로가 제일 중요하고, 정하는 것도 누가 협의를 해서 정한다 그러면 결국 누가 정하느냐 관점에서 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실태조사의 마지막이죠. 자, 나머지 부분은 뭐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호가 4개 있다. 그래서 승선관연 분호.
전산 관련 분호. 그리고 아까 했죠. 농업 실태 분호인데 이거는 월일상 점검하고, 보고자는 지병장이 병자에게, 여기는 지자체장이 지병자에게. 그리고 전산 실태 분호는 해당 연도 1월 20일까지 병장한테 보고하고 해서 당일리가 붙는다. 그리고 전산 실태 분호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십시오. 긴 시간 같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자, 지난 시간에 연결시키는 거 쭉 결치로 간지까지 쭉 나오는 거, 지금은 자, 전직 규정, 당지당분서부터 엮어서 전직 규정으로 갔다가 이게 신상전동 통보로 가서, 이 중에서 신상전동 통보 중에서 어떤 것은 취소, 어떤 것은 가름, 이런 부분에서 구분하는 거, 어떤 것은 7일 이내 병장한테 보고 또는 추천권자에게도 보고 하는 그 구분법,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시험 출제에 나오는 내용들이다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전산 오랜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